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능시험 1교시 국어 영역의 경우에 입시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답 분석을 통해서 취약점 보완하고요. 구체적인 공부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국어 공부 좀 힘들다 하셨던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이 시기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다가 건강이나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면서 차분차분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고의 학습 전략과 대입 전략을 조화롭게 세워주실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학습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애정남이시죠. 비전관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귀성입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중에 우리 학생들이 1, 2학년들은 이제 9월 학력 평가 성적, 그 다음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모의 수능 성적표를 아마 받게 될 텐데, 우리 앞서 선생님께서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시점에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안 나왔다고 좌절하거나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런 행위 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족한 영역이 또는 단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이번 주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시간은 이제 국어 과목인데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국어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국어의 핵심과 공부 비법을 짚어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장면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요. 특히 이제 가을이니까 아름다운 꽃도 피고 이렇게 하지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찍은 그 학교 교정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지요. 네. 저는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네. 있죠. 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또 논의하면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상담하게 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헤쳐가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방향을 국어 공부 핵심을 또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토요 미니 특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2015학년도 인문계 수시 논술 A+ 답안 작성법을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10월 22일까지 수요일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특강과 수시 상담 신청 모두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제기구 종사자가 꿈인 고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아들이 지금 국제기구에 종사하고 싶다라는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쪽으로 관심이 많을까요? 예전부터 이렇게 가난한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특별히 유니세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표를 벌써 이렇게 잘 잡아둔 학생인데 오늘 국어학습 컨설팅 신청하셨어요. 혹시 네. 학생이 국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다고 하던가요? 네, 문학 분야 중에 특별히 소설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인물 관계나 갈등 파악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상담 해드릴 텐데 방송 화면을 보시면서 상담을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최준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5.7, 수학 5.4, 영어 4에 4.8, 평균 5등급이고요. 네. 국어 내신 성적 등급 추이는요. 1학년 1학기 5등급에서 2학기 5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7등급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B 3등급, 수학 A 2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3등급, 법과 정치 1등급, 그래서 평균 2.2고요. 국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11월에 2등급에서 올해 4월에 4등급, 6월에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의 어떤 약간의 등락폭이 현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취약 분야는 가장 학생이 어려워하는 분야가 문학이고요. 특히 이제 소설인데 인물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순위는 비문학이고요. 학생의 고민은 지문을 읽다 보면 소설이 인물 관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입니다. 1순위는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이지망은 고려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3지망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분석을 했는데요. 결과를 바탕으로 좀 보완할 점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전에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돌리고 진정성 있게 답변한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한 가지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8년 정도 우리 자녀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보실 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친구가 정리 정도는 좀 잘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제 정리 정도의 측면이 어떤 생활적인 측면하고 학습적인 측면이 나타날 텐데, 검사 결과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가지 학습 능력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화면상에 보시면 학습 능력 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죠. 네. 그래서 정리력이 조금 낮고요. 집중력이나 기억력, 독서력 이쪽 부분은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정리력이 낮으면 집중력하고 기억력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는 편인데 어머니께서는 정리력이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학습적인 부분인지 생활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리력 좀 향상시키려면 일단 뭐 배운 내용을 갖다가 본인이 필기하고 정리하는 어떤 꾸준한 습관적인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그냥 생각만으로 이렇게 정리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리할 때 과목별로 또 날짜별로 이제 정리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일별 또는 주간별, 월간별 이런 식으로 어떤 주요한 내용을 갖다가 포인트별로 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좀 정리하는 훈련. 아마 이게 또 국어 학습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가 우리 친구가 지금 어머니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기숙사 형태를 하고 있는지 좀 체크가 필요한데 아마 이제 만약에 떨어져서 기숙사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면 학습 환경에 대한 주변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자기 방이나 아니면 책상 정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머니께서 한번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집중력 대단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건데
아마 학습 습관, 그다음에 학습할 내용에 따라서 집중력은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점검해 보시고 또 특히 메모하는 습관을 우리 친구가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좀 활용해 나간다면 아마 지금 뭐 6가지 학습 능력 가운데서는 집중력 외에는 나머지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꼼꼼하게 정리만 해 나가시면 학습 능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집중력이나 기억력, 학습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학습하고서 나름대로의 그 정리하는 훈련이랄까 노력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네. 내신 성적은 이제 5등급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2등급이니까 수능이 상당히 이제 우수한 그런 학생이죠. 그리고 이제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치른 등급이 이제 3등급이었는데 올해 6월 달에는 이제 2등급으로 이렇게 2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한 등급이 이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6월 달에 치른 전국 연합에서요. 틀렸던 문항이 과연 어떤 문항일까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우리 학생의 취약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우리 학생이 이제 국어의 5가지 영역,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 문법에서는 틀린 문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독서 쪽에서는 5문항이 틀렸는데 기술, 사회, 과학 이 과학 지문에서 이제 많이 틀렸거든요. 이렇게 3문항이 틀려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 쪽에서는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소설 쪽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 소설에서 1문항, 그다음에 고전 소설에서 1문항 이렇게 2문항이 틀렸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독서 쪽에 상당히 우리 학생이 좀 취약점도 가지고 있고 또 역시 문학 쪽에서 소설 분야에도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분석과 다소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은 우리 학생은 이제 문학 분야가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오답 분석을 해보면 독서 영역에서 더 많은 문항을 지금 틀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취약점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어머님, 우리 학생이 평소에 이렇게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책 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나요? 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읽는다기보다 좀, 이렇게 훑어보는 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사회 분야도 있고, 인문 분야도 있고, 또 문학 분야, 예술 분야, 뭐 과학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우리 학생이 즐겨 읽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 것 같아요? 사회 관련, 사회과학.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진로도 그 분야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책은 좀 많이 이렇게 안 보는 편인가요? 가끔씩 읽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탕류를 읽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김환 씨가 탕류. 네,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문학책을. 그렇죠.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이제 독서 쪽이 사실은 더 취약하거든요. 그런 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국어 영역에서 이렇게 이 독서 쪽 같은 경우 이 비문학이죠. 이 분야는 평상시에 이렇게 독서 능력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좀 골고루 다양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학에서 소설 쪽에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분야는 사실은 좀 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소설도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짬이 나는 대로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인물관계라는 것이 이제 복잡 다단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인물관계 변화도 사실은 흥미를 갖고 읽어보다면 인물관계 파악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만 이렇게 잘 정해서 지켜준다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하고 같이 실제로 우리 학생이 틀렸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건데 어머니 자신 있으세요? 아니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학생이 학생이 냈던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답.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해 가면서요. 어차피 공부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하는 거지만 또 부모님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아드님한테 가르쳐주면 되니까. 예. 네, 실제로 그러면 틀렸던 부분에 대한 그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중요한 건 이제 소설에서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은 갈등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주동인물이다, 반동인물이다, 또 인물이 성격에 따라서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그리고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인물이 성격이 직접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느냐에 따라서 직접적 제시냐, 간접적 제시냐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구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작품을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학생이 6월 달에 치렀던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먼저 문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34번 문제네요. 우익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선지가 5개가 있죠. 1번서부터 5번까지. 이건 이제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예, 지문을 보면은 소설 지문은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 화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넣어 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지 않은가. 그 밑에 보시면은 2장의 사진으로 남은 아버지라는 작품인데요. 제목을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2장의 사진으로 이제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이 있지 않은가 했는데 앞에 어떤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지문 속에서는 어떤 사진이냐면은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아버지의 사진인데 아주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피곤함이 묻어있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사진하고는 좀 다른 사진이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사진이 아닐 것이다. 누렇게 바른 선고 복보였으니까 그 안에 아버지는 유권자를 향해 환히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은 온화했고 사명감에 차 있었으며 벗겨진 대머리는 어떤 의지에 찬 자신감이 표현인 듯 싶었다. 이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계속 끝나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날 나는 벽보 벗기기 작업을 하는 순간만큼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아마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블랙홀처럼 주변을 휘감아온 당신의 운명과 어떤 식으로든지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맞닥뜨려 대결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아울러 그런 애비의 모습을 아들이 내게 단 한 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아무튼 그 대결의 끝이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몫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지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아버지의 어떤 새로운 모습, 아버지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정체를 갖고 뭔가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운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적절한 내용이었죠. 화면이 지금 보시고 계시죠?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네. 네, 보고 계시죠? 자,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빈번하게 장면이 전환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장면 전환이 이 장면으로 바뀌었다, 이 장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장면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그러면 네. 요거는 X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결한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문체가 간결하다는 얘기는 문장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읽었던 부분이 문장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역시 네. X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를 지금 서술했던 내용인가요? 아니요. 과거 at과 ot이 주로 쓰였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X가 되겠죠. 우리 아드님이 답을 했던 거는 바로 이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아마 요거를 좀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틀렸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회상이라는 건 이제 과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회상을 통하여 인물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요건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거죠? 더 잘하시네요. 어머님 잘하시네요. 인물의 행위라는 건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의미를 이제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요, 우리 학생이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소설 같은 경우는 흔히들 추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보는 이 시험에서는 이 지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문제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설 자체를 아주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의 어떤 판단 기준이 지문 안에 들어있다라고 판단하면은 거의 오답을 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고 그 선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한다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어머님이 보셨으면 아마 더 잘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문제풀이 구체적인 오답 사례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선 평소에 이 소설 부분에서도요, 이제 인물의 성격이라는 게 다양하게 이제 작품을 읽다 보면 변화가 되어가는 거니까 소설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문을 읽어보고 다양한 인물을 접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현재 2학년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풀어보고 필요하다라면은 한 학년 높여서 고3 학생들이 봤던 전국연합이라든지 모의수능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좀 미리 앞서가면서 국어에서는 어떤 학년 간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약간 난도가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3 학생들이 치렀던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풀어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어 학습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이 국어 점수를 좀 올렸을 때 어느 대학까지 지원 가능성이 있을지 하규성 선생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뭐 학생이 지금까지 준비한 정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만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진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머니 화면 보면서 희망하시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전형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학생부 종합형에 해당되는 게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이 30이고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2개 합이 4다. 수능에서도 기초 수학 능력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특징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14학년도 지난해까지 OK 미래인재 전형으로 하다가 이제 폐지되면서 이제 신설된 전형이고 이 전형의 특징은 어떤 학생부의 다양한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어떤 서류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좀 유리한 편인데 우리 학생이 여기에는 좀 이제 학교에 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역량을 좀 중요하게 평가하는 고려대학교가 이제 공선 사후의 어떤 그 인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성을 좀 진단해드리면 어머니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내신 성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 대한 경쟁력이 좀 높지가 않고 물론 이제 특목고지만 그 안에서도 비교과의 어떤 경쟁력 있는 어떤 비교과로서는 올등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등하지 않다라는 건 교과를 덮을 만큼 이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교과의 뚜렷한 어떤 성적 향상이 요구된다. 그래서 5등급 초반이니까요. 뭐 4등급대로 좀 진입하는 것에 우선 목적을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진로를 통한 어떤 진로를 위한 어떤 일관적인 어떤 활동들을 전제한다면 충분히 나중에 가능성을 진원할 수 있다. 특히나 2015학년도 올해 대비 내년도 발표한 거 보니까 인원이 또 늘어납니다. 100명 이상 늘어나니까 이런 측면도 이제 우리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서 좀 긍정적으로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정시에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100분이 성적을 끌어올렸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이 시기에 오면 2학년이니까 지금 성적이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이거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왼쪽에 총점 대비 100분위를 15 정도 상승을 시킨다라고 봤을 때 한 378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능한 대학이 목표권에 들어오진 않지만 뭐 경희대나 서울시립대고 예. 정치외교학과는 서울시립대에 개설돼 있지 않다라는 거. 네. 자,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를 간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20 이상을 상승했을 때는 뭐 한국외국어대학교나 중앙대. 그러나 이제 목표하는 성균관대 이상, 여기에서는 100분위가 한 30 이상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수학에서든 또는 탐구에서든 성적 향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뭐 가능 대학이 성균관대는 뭐 경영대도, 그다음에 연고대에서는 어문계열 수준까지 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100분위가 남은 기간 동안 상승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하규성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목고 학생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이건 수능 올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1순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건 수능 준비인데 뭐 단편적인 모의고사 한 번에 분석해서 2.2등급 절망할 필요는 없죠. 네. 충분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수능 학습의 최우선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교과 관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등급 때 후반대 진입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 친구라면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과의 발전 추이가 성적 향상 추이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2학년 2학기 부분, 3학년 1학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특히 영어 교과에 대한 네. 성적 향상도 좀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교과 관리인데,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하기에는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능을 어지간하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집중력 있게 성과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집중하시는, 네. 이걸 아마 담임쌤하고 논의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외국인 관련 봉사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 동아리 토론대에 다양한 독서 활동 모두 집중하는 거 괜찮은데, 예.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성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신 성적이 지금 4등급 때까지 진입하면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은 좋잖아요. 네. 2등급 때에서 1등급 때 갈 수 있으니까 종합전형만 생각하지 말고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도 좀 하시면, 어차피 상위권 대학은 극간 내신의 점수 차이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수능 최장력 기준만 되면, 참고로 올해 기준에 고려대학교는 전경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합이 5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만 만족시키고 논술 경쟁력이 있다면, 또 고대는 수리논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오늘 직접 문제까지 풀어보시고요. 상담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네, 학생에게 오늘 그 조언 내용 잘 전해주시고요. 어머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직 2학년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